안녕하세요, 빛깔입니다. 자,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광복절 기념. 그래서 그냥 그 재미로 들으세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이야기 따지지 말고. 그래서 자, 우리 그 안중근 의사랑 자, 이토 히로부미, 그러니까 이등 박문이라고 했었어요. 이 두 사람의 이제 얽힌 까르마 전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들은 거예요. 나한테 묻지 마요. 자, 우리가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전생이라니 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게 현생이잖아요, 현생. 지금에서 이제 여기가 그죠? 이 현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전생은, 자, 이 이전에 우리가 이 삶을 전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럼 우리가 이 전생이라는 거는 한 번이 아니잖아요.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소 수백 번은 태어났어요. 최소. 어쨌든 뭐 그런 거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이번 현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전생은 바로 이 이전의 전생이 아니고 전 전생일 수도 있고 전전전전전전 전생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 앞번에 살았던 그 전생이 내 이번 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번 현생에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심하게 모욕을 줬어. 물론 이제 내 생각에는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 근데 이 세상에 정당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심하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면은 내가 다음 생이든 다음 생이든, 그러니까 300년 뒤건 500년 뒤건 어떨 때는 1000년 뒤건 그 사람한테 내가 모욕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자, 이 두 사람도, 자, 한 명은 일본의 영웅이고 한 명은 한국의 영웅입니다. 그죠? 일본에서는 뭐 이등박문이 뭐 그 독일의 누구지, 그 재상, 철의 재상 비스마르크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일본을 그 어떤 문명화의 그걸로 이끈 명재상으로, 제국으로 만든 명재상으로 그래 하는 거고,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의를 보인 거잖아요. 의로서 죽인 거잖아요. 자, 이 두 사람의 이런 인연이 시작이 된 게, 자, 8, 7, 6, 5, 한 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이 만난 그 하얼빈에서 두 사람이 대조한 그 시대로부터 약 400년 전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시대가, 지역이 어디냐면요. 자, 우리가, 자, 장소, 지역, 장소, 시간. 이 두 개를 알면은 언제, 어디, 그죠? 딱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정하는 게 시간이에요. 어느 시대에 태어날 건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거라니까,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정하는 게 장소입니다. 어디에 태어날 건지. 자, 2000년도에 내가 2000년도에 딱 시간을 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장소. 한국에 태어날 건지, 북한에 태어날 건지, 중국에 태어날 건지. 그러니까 삶에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시간이고,
그렇잖아요.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랑 현대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랑 삶은 어때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옛날에 황제보다도 지금의 일반 시민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나은 삶을 살죠.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그만큼 변화를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그런가? 시대라고 할까?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정한다. 두 번째는 장소예요. 자, 흑인이 미국에 태어난 흑인이랑 아프리카에 태어난 흑인이랑 삶이 어떨까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제일 큰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장소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태어나더라도 남한에 태어난 사람과 북한에 태어난 사람은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삶이. 장소요. 세 번째가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가족과 이제 어떤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어떤 사람들과 사건들을 정하게 되는 건데, 자,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루터라고 아시죠? 루터 종교개혁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시대예요. 루터의 그 종교개혁 바람이 유럽을 이제 막 휩쓸기 시작할 때쯤이거든요, 시대가. 지역은 어디냐면, 유럽. 자, 지금의 독일 땅에, 자, 이름을 뭐라고 할까? J라고 하죠, J라고 하지 말고, J면 예수의 의미가 있으니까, L이라고 합시다. 네. L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지금의 독일 땅에. L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쯤 되냐면은, 한 40 정도, 40 전후 되는 사람인데, 40 전후 나이가 되는 사람인데, 40도 안 되려나? 한 30 후반 정도?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젊어서 아주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출가해서, 수도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귀의한 사람이거든요. 했던 사람인데, 자, 수도사 생활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이제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바깥에 사람들이 막 아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고, 그러니까 또 질병이 또 막, 전염병 같은 게 돌고, 사람 죽는 거야.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이 엘이. 야, 바깥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지옥에서 살잖아요, 지옥. 지금도 뭐 크게 안 변했죠. 자, 그래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근데, 나는, 아니면 이제 수도원의 이 수도사들, 우리는, 밤낮으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회의감이 확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천국 가면 뭐 하냐는 거야. 바깥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굶어 죽는데. 그런 그거에 있어서 이제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이 수도사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사회에서 나와서 이제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어서 아주 큰 부자가 됩니다. 사업가죠. 큰 부자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믿음이 있냐면은,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건 저렇게 수도원에서, 교회 성당에 틀어박혀서 저렇게 기도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서 이 사회에서 성공을 거둬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들 잘 먹이고 잘 건사하고 잘 가르치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성당에서 신부나 수도사들을 보면 못마땅한 거죠. 그죠? 이렇게 크게 돈을 번 이 사람이 이제 그 사회운동가로 이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운동가로 변신을 하는데 그때에 마침 그 루트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독일에서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서 먼저 독일을 휩쓸잖아요. 그 시대가 딱 그 시대인 거예요. 이 시대가 되면서 이 사람이 큰 그걸 이제 뭔가 하는 그런 게 온 거예요. 그래서 사회운동가에서 종교운동가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믿음을 사람들한테 많이 설파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장사를 하는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그걸, 해서 어쨌든 돈을 벌어서, 일단은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내가 잘 살아야, 그 다음에 내가 교회 가서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거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프고 내 가족이 굶어 죽어 가는데 어떻게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식의 같은 그런 걸 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엘이란 이 사람의 이제 그 신념은 종교적인 신념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사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이 사회에서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사회에서 부를 창출을 하고 그렇게 성공을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가르침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그걸 설파를 하면서 그 당시 이제 그 종교개혁 붐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큰 그 붐을 일으켜요. 이 사람 나름대로 붐을 일으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어떤 추앙을 받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한테로 모여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제 그 종교 그 운동 바람이 불면서 이걸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로마 가톨릭에서 뭐였죠? 그 뭐였습니까? 이 면죄부 맞나요? 돈 받고 팔았잖아요. 이 책을 사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지. 비싼 돈 주고 이 책을 사면은 이 땅의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이제 루트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일어났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런 신흥 종교죠. 신흥 종교. 해서 이제 탄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엘이라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들을 그 어떤 이단으로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사람들을 그 어떤 뭐 현혹시킨다는 그런 이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로마 가톨릭에서도 마음대로 이 사람을 처단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공개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이제 로마로 데려와요. 로마로. 바티칸으로. 자,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까지도 이름이 알려지도록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드니까
이제 이 가톨릭에서 이 재판을 진행할 판결을 내릴 판사를 누구를 앉히냐면요, A라는 사람을 앉히는 거예요. A라는 이분이 신부인데 나이는 한 70세 정도 전후 아주 노 신부님인데 추기경보다는 낮은 단계. 그러니까 노 주교님이시죠. 이 사람을 앉혀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을 앉히냐면 이 사람이 굉장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뭐 예전에 돌아가신 뭐 법정 스님이라든지 뭐 그런 거야. 평생을 그 오단불로 사시면서 아주 검소하고 정말 그 사람들한테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고 같은 그 가톨릭 안에서도, 그러니까 신부, 수도사들 한테서도 존경을 받는 분인 거예요. 존경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니까 추기경이 못된 거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훌륭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앉아서 이분이 판결을 내리면은 사람들이 수긍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분을 앉은 거예요, 재판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재판정에서 처음 얼굴을 보는 거예요. A와 L이. 여기는 재판관, 그죠? 여기는 뭐 피고인이라는 말이 뭐 맞나 모르겠다. 이런 어쨌든 이런 관계로 만난 거예요. 만났고, 자, 이 두 사람 다 자기의 신념이 뚜렷한 사람들이고, 둘 다 자기의 그 종교관념이 뚜렷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L은 앞에 말했다시피 이런, 그죠? 이 사회에서 내가 성공하는 게 정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이 노주교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종교에 귀의하는 삶, 수도사처럼 정말 검소하게 살면서 정말 정욕이란다. 자기의 그 어떤 그죠? 이런 걸 다 억제하면서 아주 근검절약하면서 그렇게 완전히 그 종교에 내 평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귀의하는 그런 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사는 거다. 이런 믿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이분은 이분대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은 여기가 좌파인 거고 여기가 우파인 거예요. 보수, 그죠? 이건 개혁. 이런 걸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A라는 재판관이 당시에 그 재판의 그 대부분의 재판이 그랬지만 그 관례대로 로마의 그 어떤 가톨릭의 위협이 되고, 그죠? 사람들을 이단으로 이끌고 잘못된 믿음으로 이끈다 해가지고 사형 판결을 내려요. 사형. 그 당시엔 다 사형이었지. 사형 판결을 내려. 그래서 이 L이 사형을 당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보시면 각자 자기 신념대로 살았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이 인연이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조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조우를 하냐면 하얼빈역에서 조우를 한 거예요. 자, 아까 L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맞나? L. 그죠? 이 L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전생에 하다가 중도에 좌절된 거 아닙니까? 사형당함으로써. 그 사회개혁, 그 꿈을. 그래서
400년 후에 저 섬나라 일본에 태어나가지고 일본의 귀족으로 태어난 거죠. 귀족 집안에 태어나서 자기가 꿈꿔오던 그 사회 만드는 그 세상이 있잖아요. 그거를 꿈을 펼친 거예요. 어? 그래서 일본을 어떤 개화시키는 1등 공신이 되는 거죠. 그죠? 개화하고 일본을 어때요? 상업, 공업, 이 아주 발달한 나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간데, 자, 근데, 자, 보시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등 방문이에요. 이또 히로부미인데, 이또 히로부미가 이런 건 좋았는데, 이 사람의 그 큰 한 가지 오점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의 치명적인 오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건 좋다 이거야. 좋은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뭐요? 이 사람은 내가 잘 사는 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잖아요. 과거에 그런 믿음.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게 이게 정의인 거예요, 정의.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일본 수상이 돼가지고 뭐요? 이 나가 뭐로 바뀐 거예요? 일본어로 바뀐 거죠. 일본이 잘 사는 게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일본 외의 나라는 그럼 뭐야? 일본이 잘 살기 위한 수탈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이 치명적인 오점인 거예요. 더불어 함께 잘 살자 이게 아니고 내가 잘 살면 되고 이게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울타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수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영웅이지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주변 국가들한테는 입장에서는 뭐 원흉인 거예요. 원흉.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은 한국의 안중근이라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 안중근이라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이 까르마의 이게 보통 이런 식이에요. 이 L이라는 이 2등 방문은 과거에 L로 살았던 거를 자기가 못한 그 꿈을 이번 생에 와서 펼친 거고, 자, 안중근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본인이 재판관이었잖아요. 판결을 내려서 사형을 언도를 하고, 아니면 감방 예를 들어서 10년형을 처하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생에서는 어디 서는 거야? 본인이 피고인석에 서는 거야. 본인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석에 서는 거야. 서고, 자, 뭔 거겠냐면, 과거 삶에서는, 저는, 이 이야기는 일단 우선 하고 갈게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도 그렇고, 이제 역사 인물 중에서 누굴 제일 존경하냐 그러면은, 저는 안중근 의사를 제일 존경합니다. 그 말은 하고 제가 할게요. 아니,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자, 안중근 의사는 과거에 독실한 종교인이고, 검소하고,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이, 보세요. 바깥 사람들,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고,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고, 그리고 그 가톨릭이 얼마나 부패했어요. 로마 가톨릭이 그 당시에. 돈 받고 면제부 팔고 말이야. 그 전에 죄 없는 여자들 그냥, 마녀로 몰아가지고 죽이고 이런 데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거에 무관심했던 거예요. 뭔가 이해가 돼요? 이 까르마에 이런 게. 그렇게 살았던 삶이
조선에 태어나서 그 나라가 망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거 되는지 거기서 처절하게 본인이 두 눈으로 보고 본인이 겪는 거예요. 같이 겪음으로써 그죠? 본인이 뭘로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로 변신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까르마의 역전 그리고 까르마의 어떤 이어지는 연결 이런 것들이 이 두 사람 삶에서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중근 의사는 전생에서는 뭐예요? 그 종교 울타리 안에서 사고를 한 거예요. 그 안에서만 자기가 생활을 하고 해놔놓으니까 그 생각의 틀이 그 안에서만 갇혀 있는 거야. 근데 이 안중근이라는 삶을 살면서 그 울타리를 깨부시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밖을 나와서 더 크게 그죠? 그러니까 뭐요 그 안중근 의사가 재판정에서 그거 한 거 그 동아 뭐죠 무슨 뭐 그라 그러죠? 평화 뭐요 한국 어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이등방문을 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쏘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뭐요? 굉장히 이제 커진 거죠. 보는 눈이 생각하는 거 그게 그래서 과거에는 신앙심은 깊었지만은 이런 민중의 고달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안중근의 삶에서 이런 종교에 갇힌 그런 시야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 세상 속으로 온몸을 던진 거죠. 안중근은 이 세상 속으로. 자, 그리고 이 안중근 의사가 그 재판을 할 때, 본인이 본인 변호를 하잖아요. 변호사를 안 쓰고, 그죠? 그 하면서 웬만한 변호사들보다도 훨씬 잘 변론을 하잖아요. 법 공부도 안 한 분인데. 그게 자기의 전생에 그 많은 재판을 한 그 경험이 이어졌을 거다. 그리고 도마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세례명이 도마. 가톨릭 신자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전생과 연관이 있고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 갇혀 있을 적에도 항상 매일 그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전생과 이어져 오는 그거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재미로 믿거나 말거나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정말 형제 국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이좋게. 근데 그 중에 이제 정치인들이 이 분란을 조작하잖아요. 분란을. 그래서 여러분들 좌파든 우파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은 통합이라고 해요. 통합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평화를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은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갈등을 조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을 조장해서 표를 얻으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정치인은 평화의 그걸로 해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쉽게 얘기해서 남한과 북한의 갈등을 조장을 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표를 받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고 남북한의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면서 자기들의 그 세력을 넓혀가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있다고요. 여기 애고라고 애고.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조장하니까 어때요? 북한에다 돈 주고 남한으로 대포 포 좀 쏴라고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요? 자기 국민을 좀 죽여라 이 말 안 해요. 죽여달라 안 해요. 그럼 우리 표가 이제 더 나올 거예요. 이런 말 안 해요. 하여튼 제가 이 두 사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면은 이것도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또 히로부미가 이등방문이 이 사람이 자 하얼빈에서 이제 안중근 의사한테 저격을 총에 탁 맞고 죽잖아요. 이제 그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이때에 왜 갔냐면은 러시아 수상인가를 만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회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때 이제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장소는 안 잡혔어. 정확하게 이제 뭐 하얼빈이든 어디든 하는데 그게 이제 잡힌 상태에서 어쨌든 러시아 이제 중국이죠. 중국과 러시아의 이제 국경선 근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중국이 이제 만주국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이제 괴뢰 정부를 만들었잖아요. 이놈들이. 그래서 이제 그 만주국 영토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그 러시아 수상과 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하기로 했단 말이야. 이제 뭐 한 달, 한 달 뒤, 두 달 뒤쯤 되겠지. 그때쯤에 이제 그 일본의 일본의 어떤 유명한 점쟁이가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 가지 마라. 그때에 가면 안 된다. 만주에 가면 안 된다. 가면은 너는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용한 점쟁이지. 넌 죽는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이런 한낱 점쟁이 말에 국가와 국가 간의 그 어떤 큰 행사인데 그걸 취소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좀 무시를 한 거예요.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그런 거야. 좋다. 정 가려거든. 당신은 그런 거예요. 여자 손에 죽는다. 여자가 당신을 죽일 거다. 여자가 당신을 죽이는데 그 여자가 큰 모자를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암살을 당할까봐 이토 히로부미가 극도로 경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를 타고 이제 이 만주로 오는 거거든요. 어느 역에 내릴 건지가 극비였어요. 어느 역에 내릴 건지가. 기차를 타고 오는데. 그래서 하얼빈이 있고 하얼빈 외에 다른 역이 더 있는 거예요. 이 세 군데 역 중에 하나에 내리는 거야. 이 암살 당할까봐. 이토 히로부미가 진짜 이랬다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래서 김구 선생이 참 멋진 분이죠. 저 김구 선생도 존경해요. 김구 선생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 위해서 3명을 보내요. 여러분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은 모르고 계세요. 3명을 보낸다니까. 어디에 내릴지 모르니까 각 역에 1명씩 보낸 거야. 그 중에 하얼빈 역을 담당한 게 안중근 의사예요. 안중근 의사예요. 그럼 몰랐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운명의 조우를 하는 거예요. 조우를 하는데 안중근 의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등방문 앞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그래서 탁 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가까이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당시에 경호를 하던 사람들, 경찰이든 군인들이든 이런 사람들이 여자들을 경계를 했다고 합니다. 여자들을. 근데 이게 사실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야기로는 그래요. 여자들을 왜 그 점쟁이가 여자가 죽일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모자 쓴 여자들을 아예 모자를 못 쓰게 했었대 당시에. 그리고 여자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탁 쏴 죽인 거죠. 잡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안중근 의사가 성이 뭐요? 이 머리, 간머리잖아요. 개진 여자. 여자가 모자를 쓰고 있는 거야. 큰 모자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자, 그래서 광복절 특집이었어요. 이 안중근 의사와 이등박문, 네, 이 두 사람의 이런 얽히는 이런 그 전생의 그 인과 까르마, 이게 우리들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또 여기에 선이 어디 있고 악이 어디 있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생 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거, 내가 미친놈이라 할까봐 내가 여태껏 이야기 안 했는데 사실 우리가 사는 이거는 꿈이에요. 그래서 전생도 꿈이에요. 우리가 전생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꿈이랬죠. 미친놈이라고.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잘 때 꿈 꾸잖아요. 잘 때 꿈을 꾸는데 잠을 안 깨고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연속해서. 이게 우리의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진짜 말 그대로 꿈이라니까. 그 장자에 보면은 나비의 꿈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비의 꿈. 호전몽 맞나요?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을 꿨어. 나비가 돼서 막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거예요. 탁 깨보니까 이게 꿈이었어. 그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나비가 지금 사람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나비의 꿈을 꾼 건지. 그게 굉장히 진리의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꿈 깨기 전에는, 이 꿈을 우리가 다 선택한 거죠. 계속 꿀 거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꿈을 깨는 거예요. 꿈을 깨는 거. 어쨌든,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몰라요. 할 기회가 있으면 어쨌든, 광복절이니까 이 두 분의 이게,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